인간 실격, 아마 제목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굉장히 유명한 만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썸네일처럼 인간 실격 읽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윌리의 서재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역시 주인공을 그저 합리화하는 찐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요조는 합리화하는 찐따가 아니라 그저 우리네 청춘의 한 모습일 뿐이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주인공 오바 요조의 삶을 변호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왜 인간 실격의 길을 걸었는지, 왜 그를 미워할 수 없는지 말이죠. 아직 인간 실격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간 실격 읽지 마세요.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진요. 읽으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인간 실격을 다시 읽는다면 새롭게 읽힐 겁니다. 바로 가시죠. 요조를 변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안 배경. 두 번째, 트라우마. 세 번째, 반복되는 희망 박탈. 가장 먼저 집안 배경입니다. 요조는 굉장히 엄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인이었기에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엄했습니다. 자식이 실수하여 자신의 정계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골치 아프기 때문이죠. 요조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했죠. 심지어 요조는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작중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와 접점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작품에서만 나오지 않을 뿐 엄마랑 친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실격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가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 자신 스스로를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다자이 오사무의 아버지 역시 정치인이었고 다자이의 어머니는 그런 정치인 남편과 외출하는 일이 잦아 다자이는 유모 손에서 주로 자랐다고 합니다. 주인공 오바 요조도 하녀 손에서 자랐거든요. 즉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라우마입니다. 앞서 말했듯 요조는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고 동시에 굉장히 여린 성격입니다. 남들보다 예민했고 겁이 많았죠.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요조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빠서 하녀 손에 자랐다고 했죠. 요조는 어린 나이에 하녀뿐만 아니라 하인에게까지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요조는 겁이 많은 성격이고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요조의 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녀와 하인들에게 성적 학대까지 당했습니다. 요조에게 인간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에선 좋다고 아부를 떨다가도 뒤에 가선 실컷 욕을 하는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며 요조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요조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합니다. 종종 속마음을 숨기거나 때론 뻔뻔하고 위선적이죠. 즉 요조에게 인간이란 그리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조가 인간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조도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버림받고 미움받는 건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익살입니다. 유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요조의 유머는 자기 자신만을 향합니다. 타인을 까내리는 식으로 웃기지 않았어요. 그건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했던 요조의 필사적인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반복되는 희망의 박탈. 여기서부터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 실격을 읽는 대부분이 놓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요조는 계속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은 항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조의 꿈입니다. 요조에게 꿈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다들 놓치고 지나가지만 요조에겐 한 가지 확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입니다. 요조 역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익살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 때문에 요조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필요했죠.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족은커녕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그림이었습니다. 글은 적나라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글을 쓰면 속내를 다 들키고 말 테니까요. 실제로 인간 실격이라는 이 책이 그 증거가 됐죠. 책에서 요조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더니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요조를 인간 쓰레기로 봤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림은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도 예술로 승화될 수가 있었죠. 요조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이 꿈은 무산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요조를 공무원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꿈도 빼앗기고 학교 생활과도 잘 맞지 않던 요조는 학교를 빼먹으며 몰래 화방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그림을 몇 시간씩이나 그리곤 했죠. 그리고 이 화방에서 호리키라는 날라리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요조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가장 큰 원흉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제대로 잘못 만났거든요. 청소년기 친구의 영향은 부모보다 크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 테니까요. 호리키로 인해 요조는 술과 담배 그리고 창녀를 배우게 됩니다. 제대로 인간 사회에 섞이지 못하던 요조에게 술, 담배, 창녀는 잠시나마 불안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처럼요. 물론 매춘부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잘못은 맞습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달리 육아 문화가 발달해 있기도 하고 시대 배경이 과거이기도 한 만큼 우리의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요조가 느끼기에 창녀들은 대가리 꽃밭에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 속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그들 앞에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죠. 요조에게 창녀란 마음의 안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일탈의 나날을 보내다 요조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는 심부름꾼인 넙치를 통해서 요조를 다시 학교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조도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는 넙치가 중간에서 오해를 하며 발생합니다. 요조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넙치는 제멋대로 아버지가 요조에게 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을 비밀로 합니다. 대신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요조는 여전히 꿈을 품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대답을 하죠.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넙치의 표정에 보였던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는 듯한 경멸도 섞여 있었죠. 요조의 희망은 여기서 또 무너지고 맙니다. 넙치가 제멋대로 굴지 않고 솔직히 말했다면 요조는 학교에 갔을 겁니다. 넙치가 꿈을 비웃지만 않았어도 요조는 꿈을 향해 노력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요조는 그 길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게 된 요조는 우연히 시즈코라는 잡지사 여기자와 마음이 맞아 동거를 하게 됩니다. 요조는 나름 잘 살아보려고 만화라도 그리면서 돈도 조금씩 벌고 있었죠. 하지만 잘 나가는 시즈코에 비해서 시즈코에게 얹혀 살며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요조는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조에게 희망은 있었습니다. 시즈코의 딸 시게코입니다. 시게코가 요조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져 있었죠. 어느 날 시게코가 요조에게 묻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이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게 정말이야? 그러자 요조가 대답합니다. 시게코는 착한 아이라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야. 무슨 소원인데? 시게코가 말합니다. 나는 진짜 아빠가 갖고 싶어. 그 순간 요조는 희망이 박살나고 맙니다. 그래도 이 가정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던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났죠. 게다가 자신만 없다면 이 둘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둘을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요조는 조용히 그 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요조가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는 요시코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거짓말과 의심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죠. 요조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떤 슬픔이 와도 그녀와 함께하겠다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는 요시코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조는 잘 살았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의 1층에 함께 살 방도 구했고 술을 끊고 만화가로 취직해 작업에 열정을 쏟았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요시코와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카페도 들리고 또 꽃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요조가 하필이면 오랜만에 호리키를 만나며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요시코는 만화가게의 주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요조의 희망이 다시금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요시코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 순진함이야말로 자신이 그녀를 사랑했던 이유니까요. 요시코는 그 이후로 순진함을 잃었습니다. 걸핏하면 요조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요조는 끊었던 술을 다시 하고 수면제를 먹으며 자살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약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죽으려는 직전 또다시 그의 앞엔 호리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리키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죠. 요조는 마지막으로 호리키의 미소를 믿습니다. 어차피 저항할 힘도 없었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요조가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감된 요조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가더라도 정신 이상자라는 낙인이 찍힐 테니까요.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요조는 이제 인간 실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가의 꿈을 가졌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학교에 가려 하고 꿈을 다시 품었으나 넙치의 오해와 비웃음으로 무산되고 시게코와 함께 잘 살아보려 했으나 시게코에게 자신은 진짜 아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요시코와 인간답게 살아보려 했으나 요시코가 강간을 당하고 호리키의 다정한 미소를 믿었으나 정신병원에 수감됐죠. 이런 반복되는 희망의 박탈 끝에 요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어린 시절 엄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라고 성적 학대와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간을 두려워하던 요조였습니다. 비록 일탈의 길을 걷긴 했지만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잡을 때면 항상 비극이 덮쳐왔죠. 이를 보고도 요조가 인간 실격에 이르는 것은 모두 요조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합리화하는 찐따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실격은 유약하고 겁쟁이인 한 사람의 살기 위한 발버둥이 담긴 책입니다. 그 처절한 몸짓과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요조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만들죠. 요조를 사랑하라고까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욕하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너의 책임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 2030이 다시 인간 실격을 읽는 이유, 2030이 인간 실격을 사랑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요조에게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욕망과 찌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방황하던 순간도 있었고 무던히 노력하던 순간도 있었으며 일탈을 꿈꾸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저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돌아온 결과를 그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청년 실업이 두드러지고 자살률은 여전히 1위를 찍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와 상황을 보지 않은 채 노력하지 않았다며 개인을 욕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다며 탓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질 못할 망정 욕을 해선 안 되겠죠. 우리 사회엔 승자에겐 겸손, 패자에겐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실격이라는 책은 요조라는 인물을 통해 전부 당신의 탓이 아니라는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이면 항상 도망을 쳤던 요조에겐 언제나 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마주봐야 할 것입니다. 눈 딱 감고 도움의 손길이라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치고 있는 사람을 욕해선 안 됩니다. 언젠가 나도 도망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손을 내밀고 있어주면 좋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비난 대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째 사람들 사이는 갈수록 척박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어쩌면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